생리통은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프로스타글란딘과 함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어 자궁을 더 강하게 수축시키고 통증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리통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여러분, 여성은 자궁이 따뜻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여성은 자궁이 건강해야 신체 전반적인 건강도 잘 지켜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어떤 장기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기능을 평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얘기가 근거가 아예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여서 자궁과 난소의 혈류 공급,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많은 경우에는 자궁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교적 차갑게 느껴질 겁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손으로 배를 만져서 온도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보통 여성분들의 아랫배를 만졌을 때 따뜻한 분을 보기가 저는 쉽지 않은 것처럼 아무래도 만져지는 부분은 두툼한 지방 위에 살가죽이기 때문에 차가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으로 접근하여 자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과 자궁도 과연 노화를 겪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 오늘 이 영상으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을 의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국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맞는 것 같은데요. 혈액순환을 늘리는데 가장 좋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뭐니 해도 첫 번째 운동입니다. 이건 자타공인 부정할 수 없는 의견이기도 해요. 손발이 차던 사람도 운동을 하면 따뜻해지고 얼굴에 생기도 생기거든요. 자궁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 기능이 올라가 자궁으로 가는 혈류도 증가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복부 주변에 림프절과 혈관 주변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마사지를 해주면 뭉쳐있던 혈액들이 순환하기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아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찜질도 함께 병행이면 아주 좋습니다. 이 외에 차가운 음료와 음식보다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 그리고 수면 전에 따뜻한 목욕 혹은 반신욕, 족욕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덤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 역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도 의학적인 관점으로 자궁이 차갑다고 표현하는 것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자궁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생리통이 생기는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리기간이 되면 우리 몸은 자궁 안에 있던 자궁 내막을 밀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때 프로스타글란딘과 함께 기타 염증 매개체가 분비되면서 자궁을 꽉 수축시키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생리통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 수축이 심해질수록 통증도 커지고 메스꺼움, 복부 팽만감, 두통, 편두통, 심하면 구토와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자궁 근육이 꽉 조여지면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직들이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고통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생리통의 원인은 자궁의 수축 그리고 그로 인한 산소 결핍이 이 두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리통이 심할 때 따뜻한 찜질팩을 배 위에 올려놓았을 때 완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따뜻한 온도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자궁 근처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류 공급을 돕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궁이 차가울 만한 상황, 즉 자궁으로의 혈류 공급 혹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생리통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통은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프로스타글란딘과 함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어 자궁을 더 강하게 수축시키고 통증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리통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염증 반응을 키우는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총 3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달달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빵, 과자, 달달한 음료로 말할 수 있어요. 당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생리통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죠.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이에요. 흔히 접할 수 있는 치킨, 패스트푸드, 가공육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으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하게 돼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 전후를 비롯해 생리기간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셔서 카페인을 찾으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과다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자궁으로 가는 혈류는 감소해서 더 강한 수축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강한 수축은 우리에게 더 큰 생리통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간 채소나 과일, 견과류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몸속 염증 반응은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만약 직접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다면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찬물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차를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차의 경우 혈액순환도 함께 도와서 자궁이 강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라면 자주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에 가장 도움을 주는 건 결국엔 운동이거든요. 몸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요가나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염증을 줄이는 식사를 하시는 게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지고 완전히 호르몬 분비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폐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호르몬의 분비를 하는 곳은 자궁이 아니라 난소입니다. 즉 폐경과 같이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난소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궁이 아닌 난소의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궁의 변화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궁은 임신을 하는 장기로서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젊을 때는 생리혈도 많고 분비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과 점막, 인대와 같은 부분들이 탄탄하게 이어져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서 생리황과 분비물도 감소하게 되고 전보다 기능을 적게 하게 되면서 구조물들도 약해지고 크기도 작아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궁의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소 기능의 노화를 방지해야 하는데요. 먼저 난소의 치명적인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흡연과 과도한 음주. 두 번째, 불규칙한 수면 습관. 세 번째,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및 고지방 음식이에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절식과 같은 불균형한 식습관을 오래 유지할 경우에도 난소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규칙적인 생활과 습관, 수면, 식습관이 난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습관들은 결국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기도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올바른 습관을 긴 시간 동안 유지하신 분들은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난소 기능이 좋으세요. 난소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간단한 습관부터 차근차근 건강하게 실천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성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자궁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사실 자궁이 따뜻해야 한다는 저도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인데 옛 어르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 따뜻한 차와 함께 온기 있는 하루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